시간에는 78페이지의 오두자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오두자도 불자예요. 오늘 뭐 불자들이 자꾸 많이 나오네요. 네. 우리 선생님이 잘 나온 거 가르쳤다고 했는데 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말랐습니다. 오두자인데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 옷이에요. 옷이 그 우리가 쓰는 말 건데 의식주의 의자 아니에요? 의식주의 의자인데 이때 의는 위아래 모든 옷을 갖다 뜻하지만요. 이 글자 갖고 있는 옷은 옷 가운데에서도 위에 입는 옷을 갖다는 말이에요. 위에 입는 거. 여기에 의식주의 의에서는 위에 입는 옷과 아래에 입는 옷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이 글자는 위에 있는 옷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글자의 자원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저고리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치마 바지 형태가 아니고. 옛날 글자고 여기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저고리가 굉장히 길게 늘어진 거죠. 이 위에 있는 옷을 갖다가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다시 나누면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옷을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잘 모르는데 윗옷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웃옷이 있어요. 웃옷. 요 차이점인데요. 윗옷의 위의 반대가 아래 아니 아래? 아래 옷이 있을 때 위에 있는 옷을 갖다 윗옷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저고리 형태죠. 이게 아래에 있는 옷의 상대가 되는 거. 반면 웃옷은 아래에 있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냐? 코트 같은 경우에 코트, 도포. 위에서 좀 위에만 있는데 좀 길게 늘어뜨린 거. 길게 늘어뜨린. 그 옛날 공원자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옷석 부분이 길게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이 글자의 본인은 웃옷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확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웃옷이라고 했다가 윗옷이라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제 길게 뺀 형태로 보면은 이 글자의 본인은 이 위에 있는 옷 가운데서 웃옷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웃옷보다는 윗옷의 뜻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복식을 따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젊은 처자들이 입는 복식 조선시대 춘향이나 논개 이렇게 영정을 보면은 딱 그 색깔로 복식이 차려졌는데 노구홍상 노구홍상이 젊은 사람이 복식과 관련돼 있어요. 아니 여기 홍상이야. 노구홍상이 젊은 사람 복식과 관련인데 이때 이것이 바로 윗옷의 뜻이에요. 푸른 윗옷에 붉은 아래옷 치마죠. 그렇죠. 이게 젊은 사람의 복식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붉은 옷감이 굉장히 긴 있는데 아무나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붉은 옷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시집까지 전후에만 썼을 수 있어요.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의 복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크게 보면 복식이 바로 대홍이 다홍이 되고 타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가가 유배 생활을 18년인가 했잖아요. 그때 아내가 그 치마 시집 올 때 왔던 다홍 치마를 그걸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입이 어떻게 샤워리 흘렸잖아. 그러니까 붉은 치마가 뭘로 바뀌어요? 노을빛으로 바뀌어. 그래서 거기다가 찢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자식들한테 보내고 막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유출이 돼가지고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근데 누군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다시 이 기억이 여기지는 물건인데 잘못하면 어디가 사라질 뻔했죠. 그게 하피첩이라고 그래. 하피첩이라고 하는데
그 하피첩의 하자가 노을 하자를 쓰는 게 노을색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붉은색이 노을색. 네, 그러니까 그치마도 건 게 원래 처음으로 다홍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왜 이걸 설명하냐면 오두자가 오늘날 사람들이 위에 아래에 있는 모든 옷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지만은 의식적인 말을 살펴주시오. 원래 이 글자 갖고 있는 자원은 위에 입는 옷이고 그 위에 입는 옷 가운데서도 위독과 아래 옷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위독보다는 우도 쪽이 더 그 자원이 더 밀집보다는 사실이라. 그렇지만 위도의 뜻도 갖고 있는데 노구공상 같은 경우에 의자가 위도의 뜻이라고 있어요. 푸른 위도, 붉은 아래옷 그런 글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을 때는 이걸 줄여서 써야 돼요. 반절 정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이면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글자. 그래서 다른 글자 맞출 때는 이렇게 바뀌는데 오두자가 바뀐 걸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조금 전에 쉬는 시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갖다가 정할 때에 제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메이저 출판사나 예전에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옮겨온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오종교과서가 있어서 제가 그 논문 쓸 때에 부수명칭고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국정 오종교과서의 한문책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메이저 출판사 유명한 분들이 감순 사전 5개하고 10개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다 정리를 해봤어요.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조금씩 좀 달라. 다른 가죽이 있고 다른 가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는데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많이 쓰면 그걸 따라가자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가에서 보니까 다룬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에도 다른 가죽이라고 표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부수자책을 다른 명칭으로 썼는데 책 쓰기 전에 부수 명칭부터 정리를 해왔다. 그거 했던 일이거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수봉에서 쓰는 명칭들은 다 거기 입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리한 부수 명칭고 왜 논문을 쓰면서 정리했던 그게 입각해서요. 그래서 왜 당신은 이렇게 부르냐 그러면 자료를 갖다 제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부수명칭고 논문.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형들이 그 당시에 대학원 다니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부수명칭고를.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거에 입각해서 이것도 폐기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글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쓰이기도 해요. 변형이 돼가지고 쓰이는데 그게 이게 이 형태예요. 요 형태가 반드시 펼쳐지고요. 이 형태가 이렇게 된 형태가 반드시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렇게 쓰입니다. 요것이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오두자가 변형자예요. 오두자 변형자. 이건 오두 변형자라고 해야 돼요. 오두 변형자. 특별한 명칭으로 옛날 사람 지칭을 하는데 그래서 요 글자가 포함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군사들자. 군사들자의 옛날 고문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있는 글자 아니야. 이게 오두자잖아요. 지금 오두자. 옷을 여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을 여미고 있는 군사 관련된. 거기서 요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옷 여민 요 부분이 이렇게 열숫자 형태가 된 거예요. 또 있어요. 이 글자 설명을 하면은 이 글자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은 이 글자가 바로 세 개의 자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나무 목자하고 새추자 이렇게 해요. 그렇죠? 요 글자가 오두자의 변형이고 이게 나무 목자고 이게 새추자인데 나무 목자고 새추자고 합쳐가지고 서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요. 여기 무슨 자예요? 여기 나무 목자고 여기에 새추자가 이게 새추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원래는 새가 여러 마리 앉아 있어야 되는데 호대로면서 줄인 거야.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호대로면서 하나로 줄어든 거야. 별성자도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 별이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있는데 만 한자에서 많은 걸 세 개를 줄여서 쓴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음역 글자 이게 별성자예요. 후대로 오면서 하나를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삼성할 때 3이 많다는 뜻이지만은 요 글자 이것이 별인데 그러면 이걸로 바꾸면 9개 별이 있는 거야. 9이라는 수는 극수야. 극수. 삼성이 해설 명칭 속에 많다는 의미가 2번이나 포함되어 있어 지금. 근데 이것도 하나를 줄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를 줄여서 이렇게인데 나무에 새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이게 모일집자잖아요. 모일집자. 모일집자가 여기 요 글자가 모일집자가 음이 잡이 되면서 이 글자가 오두자가 바뀐 글자라고 했잖아. 오두자. 그러죠? 옛날 옷감이 굉장히 귀했어. 옛날 헌금이 굉장히 귀했다니까? 안 버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색동저고리 같은 것도 만들어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옷감이 섞인 거야. 그래서 섞일잡자야. 섞일잡자. 옷감 여러 가지 옷감으로 섞인 헌금이야 지금. 그럼 이때 요것은 모일집자가 잡이 되고 요것은 오두자와 관련돼 있어. 그래서 요 글자를 어떻게 해서 쓰냐면은 요 글자가 오두자인데 오두자를 이렇게 해서 오두변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오두변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는 글자 같은 글자잖아요. 이게 같은 글자. 같은 글자. 그러니까 요 글자가 오두자의 변형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군사조율자가 섞일잡자 설명을 하면 제대로 설명을. 자, 그 오두자예요. 이참에 잘 알아두시고 하라고요. 그 오두자는 음역글자가 음역글자를 빠뜨리고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요. 음역글자가 의지할 글자가 있어요. 의지. 사람이 옷 같은데 의지한다는 얘기죠. 의는 의인데 사람한테 의지한다 이거죠. 의지하는 뜻가 있고 그 다음에 설문회자의 견해를 따라가는데 설문회자의 요글자도 오두자가 음역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오두자, 이 오두자가 다른 글자가 뜰 때는 가운데다 이 글자를 집어넣는다니까요. 주로 이제 음역 글자를 집어넣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의하고 이 글자가 틀린데 의가 애가 되면서 입으로 울면서 슬퍼한다고 해서 슬픈 애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일단 설문에다 견해를 그대로 쫓아간다. 자, 오두자를 통해 이 두 글자 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은연할 글자인데요. 은연할 글자인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하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짜야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굳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게 오를 의라는 글자인데 오를 글자에는 마라는 글자를 바탕으로 보고 있고요. 마라는 글자는 창과라는 글자를 바탕으로 보고 있죠. 네. 창과자가 이게 창과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숫자인단 말이에요. 부숫자인데 창과자가 여러 형태로 쓰여 있지만은 소전이 이제 여러 형태로 쓰여 있는데 이 고물자에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창이 또 다른 창을 뜻하는 글자가 창모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찌르는 창이라면 이건 휘두르는 창이에요. 이거 날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 날 부분으로 사람 모가지를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글자가 7벌자거든요. 이게
사람의 모가지를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벌자 정벌을 때 쓴 글자고 자 사람 모가지를 치듯이 풀 같은 걸 칠 때 벌초로 한다. 나무를 치면 벌 먹은다 뭐 할 때 쓰이는 벌자인데 바로 이 날 부분을 갖다가요 날 부분을 갖다 이렇게 뼈 쪽에 지금 참고자에 공자 이런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지만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도끼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도끼 월자예요. 도끼. 도끼자로 부분을 이렇게 도끼 월자. 나중에 세금자를 한번 도끼를 갖다가 세구치로 만들기 때문에 세금자를 한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거 도끼를 갖다가 이게 군사병자 같은 경우가 바로 군사병자가 이게 도끼병자 아니에요. 이 도끼를 갖다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군사병자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두 손이에요. 이게 두 손. 이게 이 도끼가 여기 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형태를 그대로 원형을 참고자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여기서 나온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경계할 글자. 이번에 두 손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이것이 이거죠. 두 손으로 창을 들고 경계한다고 해서 경계할겠죠. 두 손으로 도끼가 달린 창을 들고 휘두르는 군사를 나타내는 군사병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앞에 선생님이 어렵지 않으면 다 어렵지 않은 거라니까. 대답을 강요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은근히 강요하긴 했어. 두 번 한 예우가 우리 선생님 제마음을 깨뜨리고 가시고. 근데 예, 군사 뭐 경계할 때 있잖아. 군사병자에서는 이제 싸우는 무기로 활용이 되지만 여기에 톱날 같은 식으로 이렇게 달리는 좀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싸우는 무기보다는 의식력의 차이죠. 요걸 갖다가 피는 글자가 이거예요. 이렇게 창고자예요. 이 창이 바탕이 돼서 창고자를 이렇게 펴는 한 상태에서 요것이 이렇게 펴야 돼요. 이 톱날 같은 게 도끼의 톱날 같은 것이 옛날 실제적으로 이렇게 톱날 같은 게 있는 도끼가 있어요. 실제로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톱날 같은 형태로 이렇게 펴는 게 그것이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정의화된 글자. 이걸 갖다가 손숫자로 설명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이 글자를 갖다가 나라는 글자가 손숫자하고 창과자가 합쳐지고 손으로 창을 붙잡고 나를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손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게 이 장식이 된 창과 관련돼 있어요. 장식이 된 도끼가 달린 창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창은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창이야. 의식용으로 사용되는 창인데 이게 제1인칭 대명사인 나를 탄 말과 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장식으로 돼 있는 도끼가 달린 창인데 이 글자 자체가 옛날에 나를 타는 1인칭으로 타는 말과 통하는 의미야. 그러다 보니까 나자가 됐어요. 그리고 의식을 나타내는 글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깃털 같은 것이 포함돼요. 깃털 같은 게 포함되는데 저 꽁의 깃털이 굉장히 길잖아요. 꽁지깃이. 그러죠? 꽁의 꽁지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장목과 같은 깃털이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옛날에 사람들이 한 부족의 책임자가 부족장이라면은 이 부족장이 재정일치사회에서요. 재정일치사회에서 우리 고조선이 재정일치사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제사장을 말하고 이게 정치회장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의식도 행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의식 같은 거 행할 때 위험을 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몸뚱아 이렇게 있을 때 의식을 더하면은 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크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어떻게 깃털로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요. 깃털로. 이 깃털이 나중에 왕관으로 바뀐다니까요. 왕관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아름다운 일자예요. 아름다운 일자가 양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깃털 같은 거 장식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장목 같은 걸로 장식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깃털로 장식은 의식용이 창이에요. 지금 의식용이 무기예요. 지금
거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요 글자. 이게 의식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의식을 누가 행해요? 사람이 행하잖아요. 그래서 의식과 관련된 글자는 다시 사람을 붙여. 여기서 분화돼 나온 글자야. 원래 이게 의식과 관련되는 글자인데 의식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사람만 붙이나 이게? 국민 의례할 때 쓰는 의식을 때 쓰는 글자가 이 글자잖아요. 그 행동 관련돼서 의식을 행하는 행동 관련돼서 거동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의식의 글자예요 이게. 그리고 의식을 어떻게 해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바른 명분을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바른 명분. 바른 명분이 바르다가 옳은 명분이에요. 옳은 명분을 가지고 이런 의식 같은 걸 행한단 말이에요. 옳다의 뜻으로 쓰니까 다시 분화된 거예요. 지금 사람 같은 글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의식용의 무게가 관련되는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옳은 명분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옳다는 뜻이 되자 의식을 행하는 뜻은 사람 한 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걸 오늘날 의라고 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저 바탕이 되는 나자가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자가 여기서 다시 음 역할을 하면서 말로써 의논한다고 해서 이거 의논할 의자가 됩니다. 의논을 해의할 때 쓴 글자고 나란 일을 의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원. 예,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속단체를 대변하는 역할만 해. 이 법을 만들어도 자기 소속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만 만들어. 그러니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의사협회 일을 추고 의사와 관련된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만들고 자기 지역사회의 국민들을 대변을 해가지고 지역사를 위한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그냥 딴 데로 미루고 자기 이익단체를 갖다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나란 일을 하라고 해놓은 국회의원이냐 이거야. 썩을 놈의 인간들 국민들 세금 받아먹는 거. 다음에 또 당선되려고 쓸데없이 혈세를 만들겠지. 그러니까요. 예, 막 방치. 거북서 만들어가 그거 뭐. 그 매덕씩 들어가지고 네, 그 짓거리 불손식감으로 만들고. 전쟁 때는 자, 어쨌든 오를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아니 은혼할 자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만 하는데요. 예, 그러고 나니까 또 이인편 최부장이 신춘한자를 다 마쳤네요. 그 이인편 최부장이 그러면 한자들을 다 앞에서 설명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선생님들 풀이를 해보시는데 한번 읽기만 하면요. 작가에서 말씀하셨다. 사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 나쁜 옷과 나쁜 법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좋기 더불어 은혼을만 하지 못하다. 기자님. 김정은 선비가 되게 틀려먹었네요. 아이고.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인편 제13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신춘한자가 갈접자가 나오는데 이 갈접자는 좀 복잡한 글자예요.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할 만한 글자로 보는데요.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니 뭐 적당하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적절하다 뭐 할 때 쓰는 적자인데 바로 두 개의 자소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렇게. 요 글자를 뭐 색에 따라서 뜻을 좀 조금씩 달리긴 하는데 하기 밑동적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죠? 밑동이 뭐냐 신문의 이 아래 부분에 두툼한 줄기 아래 부분에 두툼한 부위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책받침이라고 하죠. 책받침. 책받침 제대로 설명은 정형의 형태로 알고 있었는데 정형의 글자가 뭐라고요? 시험시험 갈자라고 했죠? 시험시험. 근데 시험시험 갈자는 요 글자고 요 글자가 합쳐지는데 요 글자가 바로 요 글자를 변화시켰고 요것은 요 글자를 변화시킨 글자로 보면 되죠. 요것이 뭐예요? 사거리 반쪽 길과 관련된 길이고 요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발과 관련돼 있죠? 발.
이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길을 갖다가 요 핵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요 핵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두 개를 합쳐놓는데 이걸 간략화하는 것이 바로 이거지. 이게 시험시험 갈착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변형시켜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에 의해서 받침이 되는 형태로 쓰여져요. 그래서 착 받침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 착이 변화된 글자이기 때문에 착이인데 글자가 받침 형태로 쓰인다고 착 받침이 되는데 우리가 이 모음이 잘 달라붙어 떨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이것도 악이 해야 될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음이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최초로 문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불자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저 한자를 같이 나올 때 이 글자가 왜 명칭을 착받침이라는지 설명 못한 사람 많았어요. 35년에 30년 전에 그냥 한문 선생들한테도 마찬가지. 한문 선생들도 이게 착받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30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행히 뭐 그러지는 않지만요. 저 근데 그 교수님 저 착자를 쓰실 때 보통은 획수를 계속 이어서 쓰시는데 지금 꼭 여기 글을 인처럼 이렇게 이거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원필 과정에서 이게 그것도 서예 옛날 사람들이 서사독으로 이제 주로 붓을 썼는데 붓을 쓰면서 원필 과정에서 이제 허입들이 생겨나면서 생겼는데 이제 그것도 정확히 쓰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원필 과정에서 허입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봐야죠. 자, 이제 쓰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쓰는 과정에서 이 핵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 요 밑동적자가 지금 정작 문제예요. 밑동적자가 정작 문제인데 밑동적자의 소전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전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요 형 이제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핵이 하나 더 추가되죠. 요 핵이 이렇게요. 근데 요 형태만요. 요 형태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금문 거쳐서 각골문 더 오래된 각골문에 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핵이 추가된 게 이렇게 추가되면서 그것이 이렇게 쓰인 것이죠. 요 형태가 그럼 뭐이냐 이거 이 형태. 이렇게 세모난 형태가 올리고 나중에 이게 핵이 추가됐다고 했어요. 말씀만 짜도 원래 맨 위에 핵 요것이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셈이거든요. 이것도 핵이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요거 뭐냐 저 꽃 가운데 연꽃 요즘에 연꽃 피기 막 시작하지만 연꽃 가운데 시방 같은 걸 펴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꽃잎들이 이렇게 피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속에 시방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시방이 들고 꽃받침이 이렇게 있어요. 꽃받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꽃잎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꽃잎이 떨어지고 없어지면 꽃잎 자체가 없어지면 시방이 이제 부풀어요. 수분이 됐기 때문에 시방이 이렇게 부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꽃받침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이거 꽃받침과 관련돼 있어. 꽃받침. 어떤 것이 꽃받침? 이거 밑에 보면 이거 꽃받침들이 이 꽃받침을 갖다 이렇게 펴냈다고 이렇게. 이게 시방 부분이고. 이게 호대로면서 있죠. 호대로면서 요 글자가 그런데 정형화돼 가지고요. 이 글자에 사실 이 글자가 돼요. 이 글자가 정형화돼 가지고 이 글자가 되는데 이게 오늘날 임금제자로 쓰이잖아요. 이게 꽃받침 관련되는 글자인데 이게 임금제자가 되죠. 꽃받침을 나타내는 글자는 초도를 붙여요. 이게 꽃받침 비슷한 거죠. 이제 음은 좀 달라서 채로 쓰이겠지만 이게 꽃받침. 이걸 일부 문자자들은 재단으로 보기도 해요. 나무를 엮어가지고 나무를 엮고는 재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 꽃받침 채자가 이 형태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라고 이 꽃받침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 꽃받침을 나타내는 글자 이거 임금이었냐? 사람한테 중요시 우리 저 민의식 일천이라고 사람한테 먹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러죠. 먹는 것 자체가 하늘이에요 지금. 이 먹는 거 이게 시방이라는 게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연꽃을 들어서 일단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먹는 거니까. 그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람과 관련돼서 임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갖고 있던 본래의 뜻은 꽃받침이 되는데 이 글자를 간략하게 해놓은 글자가 안이불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이불자도 그래서 꽃받침과 관련돼 있어. 이걸 시경 같은 데 보면 이게 꽃받침이라는 뜻으로 풀이돼. 요 밑에가 선 하나가 달라붙으면 이게 클빛자인데 시방이 커지는 거야. 큰다는 뜻과 관련돼. 거기다 6단이 달라면 아이벨 배자가 되고 배태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요것에는 그 글자 밑에요. 그 글자 밑에 저 줄기예요. 줄기의 아랫부분에 뭉툭한 부분을 갖다가 밑동을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요 형태가 간략화된 글자가 바로 지금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제자하고 이것의 형태가 지금 간략화된 글자로 봐야 돼. 이거 열십자 형태가 이거 쭉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음에도 영향을 주긴데 제자가 음에도 영향인데 이 놈이 하나 탈락되면서 입성자 기역자를 붙인 것 뿐이야. 임금 제자에 이 글자가 비록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임금 제자하고 밑동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네모난 형태가 달라붙어 있는데 제자가 음에도 영향을 주면서 제가 적이 되면서 이 밑동 꽃받침 밑에 밑동 부분을 나타내는 형태를 덧붙여서 밑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하면서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글자를 설명을 하면은 제자를 먼저 알아야 돼. 제자를 먼저 하는데 제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다는 사실. 요거 시방이고 이 꽃받침을 갖다 표현했다는 사실. 이 꽃받침과 관련돼. 근데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꽃받침 이 시방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 관련돼서 임금이 되고 꽃받침을 나타내는 글자 이거다가 초들을 붙인다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 글자가 또 간략하게 표현된 글자 안이불자인데 안이불자도 원래 꽃받침과 관련된 글자예요. 자, 요게 밑동 부분을 표현한 글자를 간략히 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쓰이는 이 밑동 적자가 다시 여기서 음역화를 하면서 발로 가야 될 길 관련돼 가지고 갈 그 적자가 되죠. 발로 걸어서 가야 된다 이게. 발로 걸어서 갈 길과 관련돼 가지고 갈 적자가 된 글자고요. 그런데 요 설명 있죠. 요 설명도 이게 요 글자가 사실은 요 글자하고 이것의 형태가요 합체됐다면 요 글자에 다시 제사 관련된 보이시자가 달라붙은 글자가 큰 제사체라는 글자인데 앞에서 얼마 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글자 설명된 거예요 지금 사실. 자 그때 가서요 그 부분에서 관련되는 글자들도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술막자로 넘어갈게요. 지금 속도로 나가면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1년 안에 다 논어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뭐 실제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 자, 요 글자가 그런데 요 글자를 제대로 설명하는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처음 나오네요. 이 글자는. 그래서 이 글자는 좀 더 길게 설명해 줘야 될 글자인데 요 글자의 고문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날일자를 빼고 나면 요 글자가 바로 요렇게 표현된 글자 이렇게. 날일자를 빼고 나는데 그게 이제 날일자가 달라붙는데 그래서 이 글자가 사실 두 개의 자소 이렇게 구분해 두 개의 자소인데 이 글자를 뭐라고 그래요? 사방에 풀이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풀 우거질망 또는 풀 무성할망. 이제 그것도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 선생님이 풀 우거질망이라고 하셨으니까 풀 우거질망이라고 쓸게요. 우거질망. 또 책에 따라서 풀 무성할망이라고도 해요. 요 풀 우거질망자를 이 글자 때문에 다루겠지만 저 나중에 배울 수 있겠지만 요 글자 때문에도 요 글자도 지금 풀 무성할망자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풀이 사방에 풀이 있고 그 사이에 죽을 사자가 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 맹자 배운 날 제가 맹자에 나온 것을 기억하는데 저도 경제공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사람 지고 풀밭에다 갖다 던져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사방에 풀밭에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서 대입했던 사람을 갖다가 풀밭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니까 맹수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막 벌레들이 생기고 차마 못 보니까 이제 땅에다 묻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구절 맹자에 나온 것을 기억해요. 근데 옛날 장사 방식이 이렇게 풀 사이에다 이렇게 던져놓은 거예요. 풀 사이에. 네. 저 지방의 남도 쪽에 섬 같은 데 가면 오늘날도 초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풀로 덮어놓은 상황인데 풀로 초분이라고 해가지고 저 선유도 같은 데 가면 있더만요. 선유도. 그렇죠. 초분인데 이걸 이제 풀을 갖다 덮어놓는데 우리 선생님 풍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람이 이제 솔솔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서 몸에서 나오는 송장물이 축인물이라고 해요. 축인물. 그거 축인물 이런 용어들 잘 기억하세요. 축인물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나요. 축인물이 나오고 뼈만 탁 탈거해야 돼. 깨끗하게. 이게 저 남도 지방에서 초장을 치르는데 풍장을 치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어떨 때 이게 풍장 초장을 치르냐면은 사람이 죽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추운 겨울날 같은 때 죽어. 봄에 날씨가 풀기 전에인데 날씨가 풀리면 그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을 땅에다가 사람을 죽은 사람을 묻으면 저 뭐라고 흙 잘못 건들면은 뭐가 난다고 그래요. 동티가 난다고 그러잖아. 동티. 움직일 동자에다가 동티란 말이 동토에서 나왔잖아요. 동토. 흙을 움직이는 상황. 이게 움직일 동자에다 동토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동티예요. 동티 난다. 흙을 잘못 움직이면 동티가 난다. 그러니까 이사 같은 것도 잘못하면 동티가 난다고 하지만은 흙을 잘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될 땅에 죽은 사람을 묻으면은 이 지신이 놓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땅이 얼어 있잖아. 오늘날은 포클린 같은 거 팔면 옛날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손으로 팔면 파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걸쳐놓고 사람을 죽은 시선을 여기다 눕혀놓고 거기다 풀을 막 덮어가지고 초분을 만드는 거야. 초분. 그래놓고 이제 초분을 정하고 이제 봄에 와서 농사를 막 짓고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은 여기에 풍장으로 탈골이 다 깨끗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서 이제 묘를 묻거나 그런 풍습이 있다고 저 남도지방에 가면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그냥 두기도 물론 하지만 계속 두기도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사방에 풀 사이에서 죽은 사람 분수하고 관련된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장사진이 있잖단 말이에요. 장사진이 이렇게 위에 풀 이렇게 되고요. 밑에 풀은 큰 대자처럼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두 손 맞잡고 공처럼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죽은 사자 근데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큰 대자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큰 대자처럼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사실 이게 약간 떨어뜨려줘야 돼 이게요. 옛날 사람들이 약속이어야 되는 게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큰 대자 모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돼 이렇게요. 그래야 여기도 글자들을 써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장사진행 자자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풀무성할 망자가 요 글자뿐만 아니라 이런 글자 할 때도
필요한 글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얘기고요. 근데 날짜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해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글자를 보면 풀 사이로 해가 저무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사방에 풀이 있고 그 속으로 해가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해가 저문다는 뜻의 글자예요. 저문다는 뜻의 글자. 이게 원래 저문다는 뜻의 글자예요. 저물다는 뜻의 글자고 저물다는 뜻일 때는 사실은 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자가 많지 않은 시절에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을 지니는데 해가 저물어가지고 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는 뜻이 생겨요. 없다. 그래서 없다는 뜻으로 생기는데 없다는 뜻으로 생길 때는 뭐라고 하지 않고 뭐냐면 입성자 기역자를 붙여서 뭐가 목이 되고 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막이야 막. 그래서 막대하다 보면 큰 것이 없다. 막상막하할 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막상막하할 때 쓰는 막자로 요 글자는 무지막지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없을 막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없을 막으로 쓰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큰 집을 짓고 산다 이거죠. 분화된 나온 글자가 생겨. 그게 뭐냐면 동일한 자소를 하나 더 붙여. 날일자. 근데 딱 이게 음도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안 바뀌고 그대로 쓰고 있네. 점을 못 자. 이렇게 자기 뜻을 본래의 뜻을 다른 글자에 주고 동일한 자소를 덧붙인 글자들 한자에도 많다니까요. 이게 살을 연자, 개고기 연자가 음역하면서 도라자가 바뀐 글자는 얘기예요. 이게 불살을 연자인데 그를 연자가 돼버리잖아. 근데 살을 연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불화자를 하나 더 붙이잖아 이렇게. 이게 불화자를 하나 더 붙여.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자기는 동일한 자소를 하나 더 붙인다니까요.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릇에 물이 이렇게 넘치고 있어. 물이 이렇게 이게 물의 숫자의 행태를 눕혔어. 이게 물이 넘친다는 뜻의 글자야.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예요. 이게 이 글자를 이렇게도 쓰잖아. 이렇게도 쓰는데 물이 넘치는 상황 관련인데 물이 왜 넘치겠어요? 물을 자꾸 더해주니까 물이 넘칠까요? 더한다는 뜻으로 이게 써버려요. 더할 글자. 넘친다는 때문에 글자는 다시 물 숫자가 변화된 삼수변을 한 번 더 붙여서 새롭게 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물 숫자 이게 물 숫자. 이게 넘칠 일자인데 음이 약간 바뀌었어요. 이건 자 이게 일로 바뀐 거죠. 해일 내일이라를 뜻이는 넘칠 일자. 자 이런 데서 동일한 자소가 이렇게요. 자기 뜻을 다른 글자에다 주고 동일한 자소를 붙이고 이것도 자기 뜻을 다른 글자에다 그렇다는 뜻을 주고 동일한 자소를 한 번 더 붙이고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여기다 점을 없다는 뜻을 줘버리고 정답 뜻을 동일한 자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글자가 이렇게요. 이렇게 분화된 나온 글자도 있지만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예요. 형성자는 하나의 뜻의 역할을 하는 음역할이잖아요. 음역할자가 뜻에서 영향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런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요. 그런 글자로서 휘장막자, 장막막자, 막은막인데요. 막은막인데 휘장 또는 장막, 휘장이라고 어떤 사람은 장막이라고 보면 하죠. 휘장, 장막이 뭘로 만들어져요? 이 천막을 뜻인 글자예요. 천막, 현수막을 뜻인 글자인데 천으로 만들어져. 그 천으로 만들어진 글자에 헝겊과 관련된 글자에 달라붙은 글자가 뭐예요? 무슨 자? 수공문자를 숫자죠. 수공문자. 천막, 현수막을 뜻인 이 현수막을 뜻인 때 현수막이 이렇게 길걸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렇게요. 나무하고 나무 사이 뭐 이런 데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걸 갖다 현수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수막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프랭카드라고 해요. 이 우리말이 없어. 한자어가 없어. 이건 영어로 프랭카드하고 위에서 건물 같은 데 있는데 건물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든 게 현수막이. 그래도 그래서 이게 현자가 매달 현자잖아요. 이거 매달 현자. 두리울 숫자야. 갑자기 드리울 숫자가 생각이 안 났어. 이것도 아이고 큰일 났네. 드리울 숫자. 요즘에 그거 봐도 모르겠어요. 생각났다. 아이고 맞아요. 이 드리울 숫자. 아이고 나 참 큰일 났네.
지난번에 다른 수업에서도 뭐가 생각했잖아. 운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음식 담는 부분 운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멈칫했는데 여기서도 또 그러네. 매달년자에 매달고 들여온 거예요. 그게 매달고 들여온 게 이게 현수막인데 이게 한자는 있는데 이게 이걸에 해당되는 한자는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글 쓸 때 이게 종서로 썼거든. 종서. 옛날 사람들이 주관 같은데 이게 첫째자가 바로 주관을 묶어놓은 건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횡서라는 방법은 그것도 횡서도 오늘날 우리 책에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또 횡서를 이렇게 쓰는 것은 서양의 필기법이야. 그 우리 옛날 경제를 보면 전부 다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은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횡서로 쓰는 것은 서양의 필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이 쓰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가 미처 없었던 거야. 서양만 그대로 갖다 써서 이거 플랜카드야. 이걸 현수막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플랜카드, 늘어진 것이 현수막이라고. 그럼 묶어놓으면은 플랜카드예요. 아니 옆으로 글씨를 써서 옆으로 이렇게 써서 옆으로 놓은 것은 플랜카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것은 현수막이라고. 뭘 크기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아이고. 아 이렇게 조그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도 쓰면서 그건 애매하다. 그것은 애매하다. 그 상황. 그건 플랜카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현수막이라든 이든 플랜카라든 그건 애매하니까. 크게 나는 거는 현수막이라고 했고. 크게 써서 이렇게 분명하게 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분명히 이렇게 길게 펼쳐졌다고 생각하는 것만 구분을 쓰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옆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도 쓰고 하면은 그건 그냥 플랜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현수막이라고 해도 상관없겠네. 카드라고 하면 아니 미처 생각지 않는 질문을 하셨네 또. 이연이나 이연을 주시면 안 돼요. 아 플랜카드. 아 이것도 안 쓰는 하여튼 말을 하다 보면 의외의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니까. 자, 그 다음에 사막막자에 막은막인데 사막이라는 것이 물이 없는 동네잖아요. 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물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죠. 그래서 삼수변에 쓰여요. 물과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사막의 사자를 갖다가 모래사자를 쓸 수도 있고 요거 모래사자를 쓸 수 있는데 있죠. 이거 물이 달랐고 돌이 달랐고 저는 사막을 주로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저희가 사막을 책에 쓸 때는 이렇게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사막이 돌로 이루어진 사막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물가에서 볼 수 있는데 사막이 물이 없잖아. 근데 물 관련된 물가에 있는 모래보다는 돌로 이루어져. 사막이 실제로 사막은 사람들이 모래가 막 펼친 것이 아닌데 돌로 이루어진 사막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돌석자를 쓰는 게 더 마땅한 생각해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지만 굳이 저는 이걸 택해서 쓴다 이게. 제가 그냥 글 쓸 때 이거 자 막막하다 할 때 쓰는 막자예요. 그 다음에 막자로 쓰이는 글자에서 거풀막자예요. 강막, 고막 할 때 쓰는 글자. 강막 눈이나 고막 귀에 관련돼 있죠. 인체 한 부위와 관련돼 있잖아요. 거풀막자. 그러니까 막은 막인데 인체 관련되는 글자는 무슨 달을 붙인다? 육달을 붙인다고 했죠? 네. 그래서 거풀막자. 거풀막자예요. 얇은 막이다 이거죠. 거풀이라고 있어요. 아니 찾아보세요. 나 몰라. 거풀인지 이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것도 헷갈리네. 그 다음에 집이 조용해요. 그렇죠. 집이 조용해요. 사람도 없고 사정하는 사람도 없고 집면자를 써야 돼. 쓸쓸한 막자. 그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적박하다 할 때 쓰는 막자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이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시험에 간혹가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데 막 힘차게 달려나가는 걸 갖다가 맥진이라고 말을 써요. 맥진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게 맥자는 말맞자를 써서 말탈맥자예요 이게.
근데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요. 말탈맥자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뭐로도 쓰이고 막으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뭐로 쓰이는 글자 이 저물모자처럼요. 뭐로 쓰이는 글자로서 마음속으로 사모한다 이거예요. 애모 추모할 때 쓰는 글자.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글자가 마음시자가 되는데 마음시자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를 지른다고요? 민마음심을 지른다고 있어요. 심장마에서 나온 글자가 마음심자인데 이걸 반듯반듯 해가지고 좀 줄여서 이렇게 표현된 글자죠. 이거 민마음심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이게 뭐는 뭔데요? 여기서처럼 뭐는 뭔데 마음심자가 변형된 글자가 되는데 마음속으로 사모한다고 해서 사모할 못자인데 요 사모할 못자가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부서가 뭐냐고 물어보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이 한자에서는 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뜻의 글자가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뜻의 글자. 근데 마음속으로 사모하니까 마음심자가 부서인데 이게 마음자 변형된 글자니까 이게 답이 뭐예요? 1, 2, 3, 4, 5 이렇게 이럴 때 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답이란 말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는 거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글자 속에 이것과 이것이 서로 모양이 다르니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부사 정확히 안 배워놓으면은 열십자 이게 초두가 열십자 두 개가처럼 보이니까 열십자. 그 다음에 풀초자. 이거 풀초자가 변형된 글자. 그 다음에 말일자. 그 다음에 이걸 큰 대자로 큰 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왔어. 공무원 시험인가. 풀자가 뭐냐고 나왔는데 이 글자 속에 이 글자가 뭐니까 이걸 제껴놓고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풀자가 제일 공부 안 하면은. 근데 이 답이 5분이었던 거죠. 5분이요.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로 쓰이는 글자로서 나무로 만든 틀이야. 메주 같은 걸 쪼아낼 때 메주가 어떻게 같은 크기로 같은 두께로 이렇게 나오니까 나무 틀에다가 콩을 쏘아서 나무 틀에다 집어가지고 밟아서 이렇게 빼내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일 거 아니야. 그때 나무 틀이 있을 거 아니야. 나무 틀. 그러죠? 그 틀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 나무부터 그 틀과 관련돼 그 틀에 따라서 찍어내면 똑같은 모습으로 번떠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뜰모라고 그래요. 번뜰모. 모범할 때 쓰이는 모자하고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모형할 때 쓰이는 글자. 모형. 같은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요. 모형의 형자는 이건 나무로 만들지만 모형의 형자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흙으로 만든 틀이에요. 지금 이건 나무로 만든 틀이고 이건 흙으로 만든 틀이야. 이게 흙도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이 번뜰모자. 그리고 뭐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힘써서 모은다고 해서 모을 못자. 힘써서 모은다고 해서 힘력자를 붙여야겠죠. 모집한다 이거예요. 공모한다 이거예요. 뭘 뜻이는 모을 못자. 힘력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듬어서 손으로 찾아요. 더듬어서 손으로 찾아. 뭐는 뭔데 손으로 더듬어 찾는다니까요. 손수작을 해야 저 방법이 달라붙어요. 찾는 어디 쓰이냐? 모색하다. 어떤 상황이 뭐 해결책을 모색하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마개에서 이 몸이 초과돼 맥이 되는데 이 모에서도 이 몸이 초과돼가지고 이 몸이 초과돼. 그래서 묘로 익히는 글자가 있어요. 무덤묘자. 무덤을 봉분 석 같은 걸 만들잖아요. 흙도자를 붙이면 무덤묘자가 되죠. 자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저물모자인데 이 저물모자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었어요 오늘. 근데 앞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물모자만큼은요 관련되는 글자를 다 설명드려본 거예요. 관련돼서 알아둬야 될 글자만요. 깨문자는 설명 안 해주세요. 깨문자는 익히 쓰이는 말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뺐어요. 근데 그 이제 제 자의적인 판단인데 뭐 굳이 말씀문자가 들어가는 글자 이게 사자성어에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문자 이런 글자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익히 쓰이는 어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글자는 천막을 때 쓰인 글자, 사막을 때 쓰인 글자, 강막을 때 쓰인 글자, 정막을 때 쓰인 글자, 맥진을 때 쓰인 글자, 그 다음에 모양을 때 쓰인 글자, 공모할 때 쓰인 글자, 모색을 때 쓰인 글자,
묘지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어딘가 쓰이는 어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상에서 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글자 속에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공무원 시험 위해서 만드는 차례는 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쉬었다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걸로 하실 거죠? 조금 하고 나서요. 한 30분만 할게. 30분만 요걸로 설명하거든요. 수업을 좀 더 진행하고